내 남편과 언니가 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멈췄고 세상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나는 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믿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배신당했습니다. 친언니였어요. 내 모든 걸 나눠줬던 언니, 내 결혼식에서 눈물까지 흘렸던 그 언니가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닙니다. 사랑을 가장한 파괴, 가족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막장 드라마입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를 철석같이 믿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언니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갔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사건 1 언니와의 동거 시작. 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언니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솔직히 놀라지 않았다. 결혼식 날부터 서로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던 두 사람이었으니까. 오히려 이제서야 끝났구나 싶었다. 하지만 언니가 갈 곳이 없다고 했을 땐 내 마음 한구석이 알 수 없는 감정으로 흔들렸다. 며칠만 지낼게. 언니는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정말로 커다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언니는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남편은 그런 언니를 멀뚱히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혼자서 세 사람의 끼니를 챙기고 빨래를 하고 언니가 쓰던 욕실까지 정리했다. 가족이니까 피부치니까. 그래, 이건 잠깐일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언니가 거실로 자주 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출근하고 없을 땐 남편과 둘이서 점심도 함께 먹고 저녁엔 와인잔을 나란히 들고 웃고 있었다. 나는 그걸 창밖에서 봤다. 퇴근길에 문 열기 전에 문득 걸음을 멈춘 내 앞에서 거실 유리창 안에 두 사람은 너무도 다정했다. 그때는 몰랐다. 아니, 모른 척했다. 설마 내 언니가 내 남편에게 그런 감정을 품을 거라고는. 하지만 그날의 느낌, 그 낯선 장면은 마음 한구석에 불씨처럼 남았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불길이 될 줄 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저 언니가 조금 힘들어서 잠시 기댈 곳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사건 2 언니와 남편의 잦은 대화. 둘이 그렇게 친했었나? 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쯤 됐을 무렵이었다. 낯을 가리던 분위기도 풀렸는지 언니는 이제 거실에 편하게 앉아 TV를 보곤 했다. 처음 며칠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언니가 어느 순간부터 부엌, 거실, 베란다까지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남편 태수가 있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던 날이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들려온 건 낯선 웃음소리. 분명히 태수와 언니였다. 아, 진짜 태수씨. 그 얘기 너무 웃겨. 지은 씨 반응이 더 웃기던걸요. 지은 씨? 나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언니를 이름으로 부르는 태수의 말투가 낯설게 들렸다. 언제부터 처형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지? 거실에선 둘이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언니는 웃느라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었고 태수는 그런 언니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예전의 나를 대하듯. 왔어? 태수가 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응.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신발을 벗었다. 언니는 잠깐 나를 보더니 다시 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오늘 야근했어? 피곤하겠다. 조금. 근데 둘이 재밌었나 봐. 흥. 지은 씨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예전엔 이런 얘기 잘 못했잖아. 예전? 그냥 뭐 여자 형제 없는 집에서 컸으니까. 언니는 말을 아끼던 태수의 말을 받아주듯 웃으며 말했다. 내가 원래 말 잘 통하는 편이잖아. 동생보다. 그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내겐 가시처럼 박혔다. 언니는 나를 힐끔 바라보며 다시 맥주를 들이켰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부엌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다. 냉장고엔 내가 아침에 사다 둔 찜닭이 있었지만 이미 둘이 해치운 뒤였다. 비닐봉지에 감싼 닭뼈를 보며 나는 혼자 젓가락질을 멈췄다. 며칠 뒤 토요일 아침, 나는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런데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또 내 귀를 건드렸다. 태수 씨, 나 이거 어떻게 키우는 거야? 얘는 물을 많이 주면 안 돼요. 건조하게 키워야 해요. 동생은 이런 거 잘 못하던데. 태수 씨는 섬세하네. 지민이도 바쁘니까요. 그 대화 듣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들렸다. 언니는 점점 더 남편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TV, 식사, 커피, 화분 관리, 산책 함께 보내는 시간이 나보다 많아졌다. 요즘 둘이 되게 친하네. 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태수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씨 말이 잘 통해. 생각보다 유쾌하더라고. 유쾌? 언니가 유쾌하다고? 이혼하고 눈빛 하나 없이 들어와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던 사람이 나는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심하기엔 너무 이른 감정이라고 스스로 다독였다. 며칠 후 또 하나의 장면이 내 마음을 찢었다.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거실에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엔 와인 한 병과 2개의 잔. 남편과 언니는 마치 연인처럼 앉아 있었다. 오늘은 어떤 와인이에요? 샤르도네. 지은 씨가 과일 향 나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언니가 아니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동생도 한잔 할래? 됐어.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태수는 내가 왜 기분이 상했는지 모른다는 듯 다시 와인 잔을 기울였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둘 사이 뭔가가 정말로 시작되고 있는 걸까? 사건 삼은근한 비교와 무시. 언니는 웃었고 남편은 침묵했다. 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다. 처음엔 미안하다며 조심스럽던 언니는 이제 당당했다. 거실 소파도 부엌도 심지어 내 화장대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쓰고 있었다. 그날도 그랬다.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언니는 내 가운을 입고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내 립스틱을 바르고 내 향수를 뿌리며 말했다. 지민아, 이거 너한테 어울리기엔 좀 세다. 내가 쓰는 게 낫지 않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웃으며 방으로 들어왔을 뿐이다. 하지만 가슴속엔 이상한 감정이 뭉글뭉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오랜만에 세 사람의 식사였다. 오빠, 오늘 된장찌개 어때? 괜찮아. 그러자 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민이는 요리를 맨날 똑같이 해. 간도 안 맞고. 나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태수는 웃기만 했다. 아니야. 익숙해서 좋아. 하지만 그 말에도 마음은 전혀 위로되지 않았다. 언니는 그날 이후 자주 나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언니가 내 뒤에서 툭 던지듯 말했다. 너는 진짜 메이크업 안 배웠어? 파운데이션 뜨는 거 봐. 피부 표현은 좀 배워야겠다. 나는 손거울을 내려놓고 언니를 바라봤다. 언니는 내 눈치를 보지도 않고 머리를 묶으며 웃었다. 태수 씨가 그러더라. 지민이는 꾸밈이 없어서 좋다고. 근데 그 말 반어법 아냐? 나는 손에 쥔 립밤을 꽉 쥐었다. 무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자르고 있었다. 어느 날 셋이 함께 쇼핑몰에 나갔다. 언니는 스커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었다. 나는 그냥 평소 입던 바지와 운동화 차림이었다. 지민아, 넌 왜 맨날 후줄근하게 다녀? 태수 씨랑 다니기엔 너무 아줌마다. 태수는 말없이 웃기만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더 아팠다. 밤이 되자 참다 못한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오빠, 요즘 언니가 나한테 말하는 거 좀 심하지 않아? 태수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에이, 언니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 그냥 웃어넘겨. 근데 오빠는 왜 항상 웃기만 해? 왜 한마디도 안 해줘? 그제야 태수가 나를 바라봤다. 지민아, 요즘 너 너무 예민해. 피곤해서 그래. 좀 편하게 생각해.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예민하다. 그 말이 내 입을 막았다. 며칠 후 더는 참을 수 없던 나는 언니와 단둘이 있을 때 물었다. 언니, 요즘 나한테 왜 그래? 왜 자꾸 깎아내려? 언니는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다. 너한텐 진심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난 그래도 동생 걱정돼서 말하는 거야. 그게 걱정이야? 아니면 질투나? 내가 너보다 예뻐서. 말 잘 통해서? 뭐든 내가 싫겠지. 그 순간 언니의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여유로운 표정.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거실에 앉아 웃고 있는 태수와 언니. 나는 투명 인간처럼 그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눈물이 났다. 꿈인데도 가슴이 너무 아팠다. 사건 사 남편의 태도 변화. 이제 그는 내 남편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잠깐 스친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그렇게 예민해질 필요 없다고. 내가 지쳐서 혹은 예민해서 오해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확실히 느껴졌다. 태수는 분명히 달라졌다. 그날 아침이었다. 식탁 위에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다. 김치볶음밥에 달걀 프라이, 된장국까지. 매일 아침 같은 메뉴가 아닌 특별히 바쁜 새벽을 쪼개가며 준비한 식사였다. 그런데 태수는 식탁에 앉자마자 말했다. 오늘도 김치 냄새 진동이네. 응? 어제 먹다 남은 김치볶음이 있어서. 지은 씨는 아침에 샐러드 먹던데 그런 거 좀 배워보지 그래. 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지은 씨? 이젠 대놓고 이름으로 부르는 건가? 그리고 왜 내 아침밥을 비교해? 태수는 요즘 부쩍 언니를 편들었다. 언니가 실수해도 웃으며 넘겼고 내가 뭐라도 얘기하면 예민한 애라며 흘려버렸다. 며칠 전 언니가 거실 카펫에 와인을 쏟았을 때였다. 나는 화장실에서 수건을 들고 나오다가 그 장면을 봤다. 언니, 거기 와인 쏟았어. 얼른 닦아야 돼. 알아. 닦을 거야. 색깔 배면 안 빠져. 내가 닦을게. 그러자 언니가 씩 웃으며 말했다. 내가 닦으면 더 번지잖아. 그냥 둬. 그리고 태수가 끼어들었다. 지민아, 너무 뭐라 하지 마. 실수잖아. 그런 걸로 왜 그래? 나는 대꾸하지 못했다. 그 말투, 그 눈빛. 내가 무언가를 말할 때마다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손길이었다. 언젠가부터 태수는 나와의 물리적 접촉을 피했다. 예전엔 출근길에 꼭 배웅해주며 이마에 입맞춤을 했고 잠들기 전엔 내 손을 꼭 잡고 자곤 했는데 요즘은 아예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등만 보인 채 잠들어 버린다. 반면 언니에게는 다정하다. 소파에 앉은 언니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어깨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주는 장면을 나는 몇 번이나 목격했다. 어느 날은 언니가 감기에 걸렸다는 이유로 태수가 약국에서 약과 생강차를 사온 걸 보게 됐다. 언니, 나 감기 심했을 땐 그냥 밥이나 잘 챙겨 먹으라고 했잖아. 내가 조용히 말하자 태수는 시선을 돌리며 대꾸했다. 지은 씨는 10가지 났잖아. 네가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주말 저녁이었다. 나는 일부러 요리를 준비했다. 언니가 없는 틈을 타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갈비찜과 잡채, 미역국까지. 태수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꽉 채운 저녁상. 그런데 태수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오늘 지은 씨랑 영화 보기로 했어. 미안. 다음에 먹자. 오늘 둘이? 응. 집에만 있어서 좀 답답하다고 하더라고. 나는 멍하니 식탁 위를 바라봤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그걸 본 태수는 순간 멈칫하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입에 넣는 족족 목구멍에서 걸렸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점점 아내가 아닌 그저 함께 사는 여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며칠 후 언니와 마주쳤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내게 말했다. 태수 씨랑 영화 잘 봤어. 참. 지민아, 너 그 영화 별로 안 좋아했었지? 난 진짜 재밌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문이 막혔다. 심장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찢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남편은 자고 있었고 언니는 방 안에 있었다. 조용한 집 안에서 내 흐느낌만이 작게 울리고 있었다.
사건 오잠긴 방문과 웃음소리. 그 문을 열지 못했다. 퇴근이 늦어진 날이었다. 비까지 내리던 저녁 젖은 우산을 접으며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다. 우리 집인데도 낯설었다. 조용해야 할 집 안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분명히 언니와 태수였다. 거실은 불이 꺼져 있었고 작은 방원래는 내 서재였지만 지금은 언니가 쓰고 있는 방그 안에서 소리가 났다. 그거 진짜야? 진짜라니까 안 믿어? 낮은 웃음소리. 편안하고 따뜻하고 친밀한 톤. 나는 가방도 내려놓지 못한 채 그 문 앞에 섰다. 문은 잠겨 있었다. 조용히 노크할까 그냥 들어가 버릴까. 수십 번 갈등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안에서 또 한 번 웃음이 터졌다. 아, 진짜.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들켜도 돼. 우린 아무 잘못도 안 했잖아.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들켜도 돼?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그 말이 내 귓속을 맴돌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끝은 떨리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다. 문 앞에 서 있던 나는 결국 돌아섰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손에 든 물병이 그대로 떨어졌다. 유리병이 깨지고 물이 쏟아져 발목을 적셨다. 그러자 언니가 방에서 문을 열고 나왔다. 태수는 보이지 않았다. 지민아, 왔어? 어우, 뭐야, 유리병 깨졌네. 나는 언니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 얼굴엔 미안함도 놀람도 없었다. 단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 너 아까 방에서 무슨 얘기했어?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언니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씩 웃었다. 무슨 얘기? 그냥 영화 얘기하다가 웃긴 이야기 좀 했지. 왜? 문 잠궈놨더라. 아, 그거. 나 요즘 낮잠 잘 때 문 잠그는 습관 생겼어. 별 의미 없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더는 판단할 수 없었다. 내 안의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태수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 언니 방에서 뭐 했어? 그냥 영화 보고 얘기 좀 했지. 왜? 문은 왜 잠갔어? 지은 씨가 요즘 잠도 못 자고 예민하대서 조용히 있으려고 그랬지. 그게 뭐 어때서? 그 말투. 그 차분한 목소리 속엔 내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잔뜩 묻어 있었다. 나는 묻고 싶었다. 왜 내가 언니 마음까지 챙겨? 왜 이제 나보다 언니 감정을 먼저 배려해? 하지만 묻지 못했다. 묻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다. 며칠 뒤 퇴근 후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한 나는 또다시 그 방 앞에 섰다. 문은 닫혀 있었다. 이번엔 잠기지 않았지만 열 수 없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 대신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익숙한 재즈 선율. 태수가 좋아하던 곡이었다. 나는 다시 돌아섰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문을 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잃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 그 문은 스스로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모르는 두 사람의 진실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매일 문 앞에서 멈춘다. 침묵은 쌓이고 침묵 속에서 나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문이 정말 열릴 날이 올까봐 나는 두려워졌다. 내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언니 방에서 발견됐다. 그녀는 웃었고 나는 멈췄다. 사건 6 사라진 내 속옷과 화장품. 그녀는 웃었고 나는 멈췄다. 내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건 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2달째 되던 시점부터였다. 처음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피곤한 상태로 화장대에 앉다 보면 파운데이션이 어디 갔는지 립스틱이 어디 들어갔는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날 분홍색 레이스 브라가 사라졌을 때 나는 확실히 느꼈다. 누군가 내 것을 의도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걸. 그 속옷은 내가 결혼 기념일에 맞춰 일부러 산 예쁜 속옷이었다. 태수가 한 번도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그 브라를 입고 나간 날엔 꼭 시선을 피하곤 했다. 그런 섬세한 시선조차 사랑으로 느껴졌던 나날들이 있었다. 그게 사라졌다. 속옷장은 내가 혼자 쓰는 공간이었다.
드나드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한 사람이 더 있었다. 언니. 나는 조심스레 언니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여전히 천연덕스럽게 웃었다. 지민아, 왜? 언니 혹시 내 브라 못 봤어? 분홍색 레이스 있는 거. 어머, 그거 내 거였어? 세탁기 돌릴 때 섞여서 내 건 줄 알았지 뭐야. 미안, 내가 잘 챙겨둘게.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방 안의 서랍을 열더니 깨끗하게 접힌 상태의 내 속옷을 내게 건넸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 속옷은 분명 세탁한 냄새가 났다. 단지 섞여 들어간 게 아니었다. 누군가 입고 빨고 접어서 서랍에 넣은 것이다. 며칠 뒤 내 화장품들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립스틱, 파운데이션, 블러셔까지. 특히 내가 아끼던 샤넬 립스틱은 언니의 입술 위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언니, 그 립스틱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썼는데, 어머,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나랑 톤 찰떡이지? 나는 대꾸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당황도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마치 내 물건을 빼앗는 걸 승리처럼 즐기는 얼굴이었다. 그날 밤 나는 태수에게 말했다. 언니가 내 물건 자꾸 써. 속옷이랑 화장품까지. 나 진짜 불쾌해. 태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니, 네가 좀 이해하면 안 돼? 지은 씨 요즘도 힘든데 그런 걸로 싸우면 더 피곤해져. 그게 그런 걸로 끝날 일이야? 이건 선 넘은 거야. 내 사생활인데. 지민아, 요즘 너 진짜 이상해졌어. 사사건건 언니랑 부딪히고 예민하게 굴고. 진짜 피곤해. 피곤하다는 말.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잘랐다. 나는 침묵했다. 이 집에서 내 감정을 받아줄 사람은 이제 없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다. 며칠 뒤 나는 언니 방에 들어갔다. 그녀가 외출한 틈을 타 몰래. 그곳에서 나는 내가 잃어버린 수많은 것들을 발견했다. 내 립스틱, 향수, 액세서리, 그리고 속옷 몇 벌. 정돈된 그 모습은 마치 자기 것처럼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주저앉고 말았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내 물건을 쓴 게 아니었다. 내 삶의 공간을, 내 정체성을 천천히 빼앗고 있었다. 그날 밤 언니는 내게 말했다. 너 왜 내 방 뒤졌어?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정도로 불안해? 근데 지민아, 사람은 말이야, 뭔가 빼앗긴다는 불안함이 들 때 이미 늦은 거야. 그 말에 나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비어버린 화장대, 사라진 립스틱, 그리고 내 옷장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나의 흔적들. 나는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었다. 이 집 안에서 나는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내 생일날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남편의 손엔 꽃다발이 있었지만 그 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사건 7 생일날의 배신. 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매년 생일을 혼자 챙긴다. 태수는 그런 기념일을 의미 없는 날이라고 말하곤 했다. 생일이 뭐가 중요해. 그냥 하루 지나가는 날이지. 그가 그렇게 말한 이후로 나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도 케이크 하나, 저녁 한 끼쯤은 함께할 수 있겠지. 그 정도만 바랐다. 하지만 그해 내 생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갔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오는 길 케이크 하나를 사들고 집에 들어섰다. 다녀왔어. 익숙한 인사.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거실에 아무도 없었다. 불 꺼진 주방, 조용한 거실, 텅 빈 소파. 혹시 몰라 안방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태수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는 장면을 보았다. 내 가슴이 뛰었다. 그가 잊지 않았구나. 그가 기억해줬구나. 하지만 내 눈에 들어온 다음 장면은 그 모든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렸다. 그 꽃다발을 들고 있는 태수 옆엔 언니가 있었다.
언니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태수는 웃고 있었다. 그 둘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언니가 말했다. 이 꽃 너무 예쁘다. 고마워. 태수 씨.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그제야 태수가 나를 보았다. 지민아, 왔어? 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케이크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어머, 너 케이크 샀네? 누구 생일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말 그랬다. 내 생일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태수도 언니도. 그리고 그 꽃은 그 어떤 망설임 없이 언니에게 건네졌다. 나는 조용히 주방에 들어가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었다. 초도 없이 축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뒤이어 태수가 들어왔다. 지민아, 너 왜 아무 말도 안 해? 기분 나빴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내 생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수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아, 그래? 미안. 깜빡했어. 요즘 일이 많아서. 그 말에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근데 왜 꽃은 언니한테 줬어? 그는 순간 당황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다. 그냥 오늘 지은 씨 기분 안 좋아 보여서. 꽃 좋아한다길래. 내가 언니 기분을 왜 챙겨? 지민아, 또 시작이야? 그냥 인간적으로 챙겨준 거잖아. 무슨 뜻으로든 받아들이지 마. 언니는 그 모든 상황을 거실에서 듣고 있었는지 슬며시 다가와 말했다. 지민아. 나 몰랐어. 내 생일인 거 미리 얘기했으면 내가 준비라도 했을 텐데. 그 말투, 그 표정. 진심이 단일도 느껴지지 않았다. 미리 말했으면이라는 말 속엔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은 탓이라는 책임 전가가 숨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다. 여긴 더 이상 내가 주인공인 집이 아니야. 그날 밤 방 안에서 조용히 케이크를 꺼내 촛불을 하나 꽂았다. 불을 끄기 전 작은 소원을 빌었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촛불이 꺼지는 순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의심은 증오로 바뀌었다. 나는 몰래 설치한 작은 카메라를 통해 이 집에서 벌어지는 진짜 관계를 보게 되었다. 사건 8 CCTV에 찍힌 진실. 나는 그걸 봐버렸다. 사람은 참 간사하다. 의심이 들면 증거를 찾고 증거를 찾고 나면 믿고 싶지 않아진다. 나는 오랫동안 그 둘을 의심해왔다. 말투, 시선, 웃음소리. 사소한 모든 것들이 마음을 긁었고 그 긁힌 자리에 상처가 들끓었다. 그러다 결국 나는 작은 카메라 하나를 샀다. 설치하는 데는 망설임이 없었다. 이건 그냥 확인이야.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어. 수백 번 스스로에게 말하며 나는 거실 한쪽 장식장 구석에 눈에 띄지 않게 작은 렌즈 하나를 붙였다. 그 카메라는 거실과 주방 일부 그리고 안방 앞 복도까지 보였다. 단 한 번만, 단 하루만. 확실히 보고 나면 이 모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나는 그 카메라가 찍은 걸 절대 보고 싶지 않았다. 이틀 뒤 언니와 태수가 둘 다 집에 있었던 토요일 오후. 나는 핑계를 대고 외출했다. 카페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카메라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거실. 둘이 앉아 있었다. 가까운 거리. 언니가 웃었다. 태수가 웃었다. 나는 이어폰을 켰다. 그때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 씨, 지민이 오늘 늦는데. 지은 씨. 그녀의 이름을 내 남편이 부르는 그 어색한 자연스러움. 언니는 말했다. 그래? 다행이다. 다행이라니? 왜 다행이라는 말이 나와? 그리고 화면 속 언니가 태수의 팔에 기댔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부서졌다. 태수는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었다. 언니가 말했다. 지민이 몰랐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러는 거. 태수는 대답했다. 그럼 들키지 말아야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그 장면은 변명도 오해도 허락되지 않는 확실한 배신이었다.
나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음을 느꼈다. 언니의 시선, 태수의 변명, 사라진 내 물건, 깊은 밤 문 너머의 웃음. 모든 것이 그 단 하나의 진실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카페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고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끝이야.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날 밤 모텔에 묵었다. 한참을 앉아 녹화된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다. 화면 속 태수는 언니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 손길은 한때 나에게 향하던 것과 똑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에 들어가 아무 말 없이 침실 문을 닫았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태수도 언니도. 내가 뭔가를 알게 됐다는 걸. 그날 밤 태수는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민아, 무슨 일 있어?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얼굴이 가장 역겨웠다. 없어. 그냥 피곤해서.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곧 내가 더 피곤해지게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CCTV 영상을 USB에 담았다. 그들이 보게 될지 내가 들이밀게 될지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이제 나는 확신했다. 내가 잃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려던 마지막 의지였다는 걸. 언니는 나를 피해 다니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내 앞에 서서 말했다. 태수 오빠, 이제 내 거야. 인정하든가 나가든가 해. 사건 구언니의 도발. 이제 내 거야. 인정하든가 나가든가 해.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CCTV에 찍힌 영상도 내가 본 그 장면도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언니는 그걸 눈치챘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럴 생각이었는지 결국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주방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언니가 내 옆으로 와 물컵을 내려놓았다. 지민아, 할 얘기 있어.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이제 그만 모른 척하지 그래? 너 봤지? 그래서 요즘 말도 없고 태수 오빠한테도 냉랭하고 티 다 나.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녀는 조금 더 다가와 말했다. 그 영상 내가 뭐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내겠다. 그제야 나는 물었다. 차디찬 목소리로. 언니, 미안한 마음은 없어? 그녀는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없어. 전혀. 그 한마디는 칼 같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는 덧붙였다. 나 태수 오빠 좋아해. 그리고 그 사람도 나 좋아해. 웃기지 마. 그 사람은 내 남편이야. 그러자 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 발 더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아니, 이제 내 거야. 인정하든가 나가든가 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그녀의 선언이었다. 이 집에서 나를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나는 참았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묻기만 했다. 태수랑 무슨 사이야 정말. 말했잖아. 연인, 내 남편이 나한테 위로받고 있다는 거. 왜 그런 짓을 해 왜.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가진 걸 갖고 싶었어. 태수 오빠, 나한테 너무 잘해줘. 내가 느껴보지 못한 그 다정함. 나는 매일 느끼고 있어. 그 말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다정함, 그 배려와 따뜻함. 결혼 초 내가 매일 행복해했던 바로 그 감정. 이제는 그녀가 느끼고 있다니. 언니는 내 곁을 지나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지민아,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사람 마음도 결혼도 변하는 거야.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까지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 나도 끝까지 가겠다고. 그 위엔 낯선 필체로 쓰인 서명이 있었고 그녀는 내 앞에서 웃고 있었다. 사건 12혼 서류와 언니의 웃음. 내 이름이 지워진 자리. 이 집에 들어올 때 나는 사랑을 믿었다. 태수를 그리고 언니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그 누구보다 단단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한 장의 종이 앞에서 너무도 쉽게 무너졌다. 그날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식탁 위에 A 사용지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검은 펜으로 또박또박 써내려간 글씨. 그리고 하단에는 태수의 서명이 있었다. 이혼 합의서. 내 이름 위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미 그 문서의 90%는 완성돼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종이를 들고 앉았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가빴다. 그러다 뒤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다. 봤네? 언니였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끼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끝내자. 지민아. 질척거리지 말고. 이혼하라는 거야? 응. 그래야 태수 오빠도 편하고 나도 떳떳하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엔 미안함 하나 없는 미소가 떠 있었다. 아름답고 냉정한 사람의 가면을 쓴 낯선 짐승 같았다. 태수랑 얘기한 거야? 내가 물었다. 그럼 본인이 원해서 한 거야. 더는 지쳐서 못 살겠다고 하더라. 나는 웃음이 나왔다. 한때 나만 바라보던 그 사람. 매일 아침 나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던 그 사람. 이제는 나를 지우고 싶어 한다. 언니는 덧붙였다. 지민아. 사람 일이라는 게 그래. 지금 넌 끝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넌 처음부터 이 결혼에 안 어울렸어. 무슨 뜻이야? 넌 너무 순해. 답답할 정도로. 태수 오빠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답이 없어지는 타입이거든.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너랑 살면서 태수 오빠 숨 좀 막혔다 하더라. 그 순간 나는 물었다. 그럼 너는 안 막히게 해줘?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난 재미있지. 그리고 절대 나한텐 지루하단 소리 안 해. 그 말은 칼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나는 이혼 서류를 천천히 밀어냈다. 그래. 나도 이 결혼 여기까지야. 잠시 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내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던 모양이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이 일이 너한테 고통 없이 끝나진 않을 거야. 무슨 소리야? 증거 있어. 너랑 태수 둘이 있는 영상, 대화, 스킨십 다 법적으로 충분해. 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보였다가 다시 웃으며 말했다. 그거 쓸 수 있을까? 태수 오빠가 증언 안 해주면 그냥 자극적인 영상일 뿐이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 나는 감정 말고 정당함으로 가. 그날 밤 태수는 늦게 들어왔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짐 몇 개를 들고 집을 나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서 있었던 자리에 더는 내 이름이 없다는 걸 나는 똑똑히 깨달았으니까. 하지만 그 자리를 버린 건 내가 아니라 그들이었다. 며칠 뒤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을 하고 USB를 제출했다. 그리고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혼은 얼마 안 가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단순한 합의는 아니었다. 태수와 언니는 함께 법정에 서야 했고 그곳에서 나는 그들의 눈앞에 증거를 내밀었다. 그 순간 언니는 비로소 웃지 못했다. 6개월 후 나는 다른 동네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다. 처음엔 밤마다 악몽을 꿨고 문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지금은 괜찮다. 내가 나를 지켰다는 확신 덕분에. 어느 날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다. 언니였다. 받지 않았다. 그리고 차단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는다. 내 이름은 다시 나 자신 위에 쓰였다.